우리가 안전한 원격 근무를 위해 믿고 쓰는 바로 그 도구, VPN이 사실은 정교한 사이버 스파이들의 주요 공격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세운 문이 오히려 적을 위한 숨겨진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VPN을 생각하면 우리 회사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안전한 디지털 현관문,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데이터를 위한 안전한 터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굳게 믿었던 그 안전한 터널이 사실은 스파이들을 위한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 이 보안의 역설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걸까요? 주범은 바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 흔히 APT 그룹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들입니다. 보시면 이란, 중국, 러시아 같은 주요 국가들이 있죠. 이들은 정부기관, 국방, 항공우주, 첨단 기술 기업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건 그냥 뭐 돈을 노리는 그런 해킹이 아니에요. 완전히 국가 차원의 첩보 활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엘리트 해커들은요, 아주 정교한,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어요. VPN의 자물쇠를 따기 위해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첫 번째는 VPN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생긴 코딩 실수를 파고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VPN이 통신하는 규칙, 즉 프로토콜 자체에 원래부터 있던 설계상 허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품 자체의 결함, 다른 하나는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설계상의 약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 소프트웨어 결함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포티넷이나 펄스 시큐어 같은 유명 VPN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보안팀은 이걸 막으려고 부랴부랴 패치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공격자들은 정말 그보다 한 수, 아니 두 수 위에서 움직입니다. 패치가 발표되는 그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아직 업데이트 안 한 시스템들을 귀신같이 찾아내 공격하는 거죠. 이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짜 교묘합니다. 이 공격 모드라는 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우리 집 대문에 나 여기 살아요. 비밀번호 힌트는 이거예요. 라고 써 붙여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격자는 이 모드를 쓰는 VPN을 찾아내서 암호화된 비밀번호 값, 즉 해시를 쏙 빼갑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컴퓨터로 가져가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무차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열리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는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이란의 폭스키튼 캠페인이에요. 이들은요 정말 끈질겨요.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조용히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VPN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 수십 개 조직에 몰래 침투한 다음에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정보를 빼내고 핵심 시설들을 노린 거죠. 그리고 2021년 정말 한 단계 더 진화한 아주 정교한 공격이 터집니다. 바로 중국 배후의 해커들이 펄스 시큐어 VPN을 뚫고 들어가서 미국의 핵심 방위 산업체와 정부 기관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공격을 조사하던 보안 전문가들이 정말 혀를 내둘렀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킹된 VPN 장비 하나에서 발견된 맞춤형 악성 코드가 무려 16종류가 넘었던 겁니다. 기술 수준을 보면 정말 치밀합니다. 제조사조차 몰랐던 제로데이 취약점, 그러니까 보안 패치가 아예 없는 그런 치명적인 구멍을 파고들었고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뒷문까지 만들어놨어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보안팀이 힘들게 패치를 해도 소용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비 펌웨어의 예전 버전으로 되돌려서 악성 코드를 좀비처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집요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바로 올해죠. 2024년에도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우주 제조업체 같은 공장 설비를 제어하는 운영기술, 즉 OT 조직이 타겟이 됐습니다. 이 공격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정말 작은,
파일 하나를 몰래 읽을 수 있는 그런 취약점에서 시작해서 결국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시스템 전체를 장악한 다음 섀도우 패드라는 아주 강력한 백도어를 심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뭐였을까요? 바로 설계 도면 같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지적 재산을 훔치는 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 정두, 첨단 기술, 말 그대로 국가의 핵심 동력이 되는 거의 모든 분야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그럼 이 문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잠글 수 있을지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방어 전략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딱 하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걸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시스템을 패치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 대부분의 대규모 공격들, 사실은 이미 해결책, 즉 패치가 나와 있는 그런 알려진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물론 패치 하나만 믿고 있을 순 없겠죠. 여러 겹의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우선 비밀번호만 쓰는 건 절대 안 돼요. 다단계 인증 MFA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한 공격 모드 같은 건 당연히 비활성화해야겠죠. 여기에 기본적인 문단속도 정말 중요하고요. 관리자 페이지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막고 시스템에 누가 드나드는지 기록, 즉 로그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항상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 이 모든 공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신뢰 자체를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보안 분석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VPN 보안이 곧 내부 네트워크 보안이다. VPN이 뚫린다는 건 그냥 문 하나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전체, 우리 조직 전체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우리 조직에 그 디지털 현관문 정말 안전하게 잠겨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